죽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종결을 뜻해요. 무언가 상황이 끝났어.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종결이라는 것 자체가 좋게 끝날 수도 있고요, 나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깨끗하게 마무리가 돼야 돼. 다시 기원하면 안 되죠. 딱 마무리가 되게끔 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인공이 선한 사람이면 아기는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그리고 꼭 뒤통수 맞죠. 싹을 잘라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명확하게 종결을 시켜야 새로운 게 시작이 돼. 여기 그림에도 그런 게 나오죠. 이렇게 사실의 모습에 4명의 사람이 나오고, 이 앞에가 죽음이라는 단계라면 이렇게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렇게 탑 사이로 태양이 떠올라요. 즉 죽음이 종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기존에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나를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이도저단되는 상황을 만들죠.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잡하지 말라고 해요. A라는 직업을 할 때 대부분 투잡하는 이유가 A라는 직업에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뭔가 자꾸 덧붙여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느끼겠지만 바쁠 때 더 바쁘고요, 한가할 때. 그 한가할 때 투잡을 하면 좋은데 투잡을 할 때 꼭 바쁠 때 일이 겹쳐. 그러니까 둘 다 망가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투잡을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일이 너무 잘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나 대신 누군가가 나와 같은 아바타가 그 일을 문제없이 해결할 때, 그렇게 잘 된 사람은 2개, 3개 해도 잘 돼요. 근데 어려운 사람은 2개, 3개 하잖아요, 다 망가져요. 그래서 투잡을 하는 거, 만약에 지금에 하고 있는 일이 뭔가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자라, 그러면 투잡을 게 아니고요, 그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골라야 해서. 그리고 만약에 투잡을 한다고 해도 A일과 B일이 시간적으로 겹치면 안 돼요. 시간에 간섭을 하면 모든 게 망가져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일이 아니면 투잡하면 결국에는 망가져요. 그리고 A잡이 워낙 잘 되면 투잡하면 더 잘 돼요. 그래서 종결되지 않으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앞에 4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왕관이 벗겨져 있는, 누워있는 사람, 왕의 모습이겠죠. 이 사람 죽은 채예요.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배째. 이렇게 사신이 오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사람은 배째.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 카드 보여주고 이 4명 중에 뭐가 마음에 드니, 눈에 거슬리니 해서 고르면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잖아요. 돈 갚아 그러면 배째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은 교황이에요. 이 사람 빌고 있죠. 한 번만 살려줘. 미안해,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매달리는 사람이고요. 자, 소녀의 모습은 뭐예요? 정신이 났잖아요. 안 들려요. 내 일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그래서 돈 갚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들려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아이의 모습은 되게 어리잖아요. 직면하고 있죠. 담담하게 대면하는 거예요. 돈 갚아 그러면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또는 뭐가 있냐면 아이잖아요. 철부지예요. 이게 어려운 상황인지 아닌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돈 갚아 그러면 내가 언제? 빌릴 적 있었어? 라거나 아예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재미있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다양한 분산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카드를 나쁘게도 많이 해석을 하는데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거 마무리됐겠네? 끝났겠네? 좋든 나쁘든 어쨌든 그거 알토니가 빠졌어. 그래야 뭐 틀리다든 임플란트다든 알토니를 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고통스럽잖아. 그래서 무언가, 근데 이를 뺐다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카드를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마지막 14번 절제예요. 자, 절제. 여러분들 절제 잘하시나요? 자, 절제라는 말은 야 절제 그거 하지 마잖아요. 그렇죠? 참다예요. 앞에 흰 카드는 그것도 참다 인내하다. 근데 그 외부의 고통, 억압 이런 것들을 참는 거고요. 이거는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참는 거예요. 안에서의 욕망 올라오고 있는 거를 참는 거. 그래서 이 절제를 절약하고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무조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절제를 착각을 하는데 절약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욕망이죠. 그러니까 너무 절약을 하는 것 자체도 욕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천사의 모습에서 두 개의 컵이 있어요. 즉 위에 있는 거 넘치는 거는 밑으로 따라버리고요. 비어있는 밑에 컵은 뭐예요? 채우는 거죠. 즉 모두들 버리는 것만 절제, 욕망을 참는 것만 절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어있는 것도 채우는 게 절제예요. 그거를 우리가 중용이라는 말을 써요. 넘치는 건 버리고 모자란 건 채우는. 그래서 저녁을 지금 저녁 시간인데 아직 저녁들 다 안 드셨을 텐데 아직 저녁 시간이 아니고요. 어쨌든 저녁을 드셔야 되잖아요. 저녁을 먹고 집에 갔는데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사왔어. 너무 먹고 싶다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살찌잖아요.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걸 먹는 거는 욕망이니까 절제의 대상이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아야 하는 일. 그런데 여기서 공부하다가 바빠서 집에 가 저녁을 못 먹었어. 근데 집에 갔더니 케이크 있어. 근데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생크림도 있고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안 먹어. 이것도 욕망이에요. 왜? 살을 빼기 위한 본인의 욕망. 배고플 때 먹어야지. 채워야 돼.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거는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건 채워야 된다. 아이가 만약에 저 유학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건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너 참아. 너 절제해야 돼. 무조건 안 보내는 게 절제가 아니고요. 그 아이의 상황을 봐서 이 아이가 뭔가를 해외 경험을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보내달라고 해 라고 한다면 안 보내는 게 맞는 거고요. 얘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면 보내주는 게 맞아요. 경험을 해봐. 얘가 경험을 했을 때 너한테 맞는지 좋은 방향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경험을 해서 채워봐야 그 사람이 정확히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죠. 무조건 안 하는 것 자체는 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별로인데 여자분들은 백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신상 명품이 나갔어. 너무 갖고 싶어. 그걸 이제 살려고 했는데 집에 보니까 백이 있어. 그걸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욕망이죠. 있으니까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집에 명품백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가져봐야죠. 채워봐야 정말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밥을 안 먹고 모아서 백을 사잖아요. 남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저걸 사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유한 행복을 준다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안 가지만 근데 명품이 여러 개 있는데 계속 명품만 쫓아다녀. 그거는 요즘에 이제 샤테크라고 해서 명품백을 재테크로 활용한다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새 거를 사지 않고 중고만 사요. 근데 중고 새 제품들 가격이 올라가니까 중고도 동반 올라가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샀는데 한 1년 지니까 550만 원, 50만 원을 버는 경우도 많대요. 근데 새 제품은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단종이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도 많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히 명품에 미쳐서 이렇다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를 찾아서 절제를 해서 못하게 하든지
절제를 해서 꼭 가져야 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에서도 발을 하나만 담그고 있고요. 옆에는 노란 꽃은 수선화예요. 자, 수선화는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꽃말이 나르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애인데 자기 애 그러면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애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자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즉 자기 애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자신만. 그러면 이기심이 되고 자만심이 돼요.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비에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등감과 자기 비하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을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야 봉사나 희생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즉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아이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만 사랑하고 내 아이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이러면 잘못된 소시오패스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라는 거는 이 중용의 가치 넘치는 건 덜어내야 되고요. 모자란 건 채워야 된다. 이런 게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산 위에 뭐야? 왕관 같은 태양이 떠올라요. 즉 절제를 통해야지만 태양을 맞이하는데 멀죠? 쉬운 게 아니에요. 절제 자체가.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그러니까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그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파란새는 멀리 없다고 가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욕심을 버리잖아요. 행복해져요. 내가 정말 꼭 갖고 싶어? 욕심을 버리잖아요. 없어도 되는데 그럼 편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욕심을 버리면 성장이 못해요. 저걸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저걸 가져야지 다양하게 공부를 하든 노력을 하든 성장을 하는데 욕심을 버리잖아요. 그럼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럼 해야 될 것도 별로 없어. 열심히 일할 이유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성장은 멈추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그러니까 주위에 아주 작지만 본인이 행복하게 해주는 걸 찾으면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무 좋은 말인데 한편으로 뭐냐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작은 걸 찾아.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떤 빈부격차가 심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엄청난 돈을 벌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유럽이나 복지국가는 뭐냐면 빈부격차가 적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많이 벌잖아. 세금으로 반으로 툭 떼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처럼 열심히 일을 해도 나한테 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아. 그럼 뭐예요? 나머지 시간에 소확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욜로라는 말이 생겼고 지금 현재를 즐기자. 왜? 미래는 거지는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 다 먹여 살리니까 그렇다고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엄청나게 되진 않아. 그래서 미래에 내가 완전히 절망한 단계를 안 오니까 지금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차츰 그렇게 복지국가로 가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복지 예산을 넣고 세금 걷으면 세금 폭탄이고 미치는 거죠.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표현하겠지만 이 기부라는 말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많이 하면 좋고 기부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좀 기부 좀 해. 돈 많이 벌면 기부를 해. 유럽에서는 그런 말 안 해요. 기부하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왜? 세금을 왕창 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가에 세금 내면 국가는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직접 그 사람한테 기부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세금을 띄워가는 게 어려운 사람한테 쓰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지면 나한테 쓰고. 그러니까 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영국 쪽은 어때요? 어려워지면 국가에서 안 해주잖아요, 잘.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게 엄청나. 왜? 세금을 적게 거두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부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자. 그 기부가 활성화되는 나라들은 세금이 적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도 돼요.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절제라는 거, 이 욕망, 욕심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요즘에 부동산도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이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부동산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요즘에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면 싸졌으니까 사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사. 다들 부동산 가격 내려야 되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 말로만. 본인의 욕망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50%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50% 내 집 가격 빠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올라가야 돼.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나가면 집값이 올라야 돼. 못해요. 안정화. 서민들을 위해서 집값을 내려가야지. 근데 내 집값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들 집값 내려가라고 그러잖아요. 아, 집값 싸지면 사야지. 다 거짓말이에요. 왜? 내가 집 사는데 빠지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집값은 올라야 사요. 집값이 빠지잖아요? 집을 샀는데 빠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욕망은 다 집값은 올라가기를 원해요. 집이 없는 사람도. 아주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아예 밑에서 아예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떨어지길 바라지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길 바래요. 그래야지 내가 샀을 때 올라가니까. 그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다 하나예요. 그걸 욕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밑에 갑질하고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갑질하는 사람의 눈에 띄면 나도 갑질할 수 있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기를 해줘요. 나도 그 위치를 가면 나도 저렇게 갑질을 해야지. 나도 여기만 로열 패밀리만 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욕망 때문에 이게 안 없어져요, 되게. 그래서 사람의 이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절제, 중용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